왜 지금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5년 11월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2달 전에는 한국인 317명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공장에서 미국 이민국 단속에 끌려나갔고, 같은 해 미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의 9.9% 지분을 직접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답은 78년 전 트루먼 대통령이 사인한 단 한 장의 외교 문서에 있습니다. 본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적국이었던 일본을 미국이 왜 키우기로 했을까요? 1948년 미국 봉쇄정책 설계자 조지 캐넌이 답을 적었습니다. NSC 13A 트루먼 대통령 사인. 한 줄로. 강력한 일본 경제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는 산업 엔진이 되어야 한다. 게임이론에서 이걸 패권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헤게모닉 스테빌리티. 패권국은 자기 진영 약소국 산업을 의도적으로 키워야 진영이 안정된다는 명제. 한국과 대만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집니다. 1971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설립됩니다. 자금은 미국 정부 차관 600만 달러.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실리콘밸리의 아버지 프레드릭 터먼. 동맹은 우정이 아닙니다. 산업 의존성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를 줬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미국이 무대를 만들었다.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이 키운 일본이 너무 잘했습니다. 1976년 일본 5개 반도체 회사가 모여 초고집적 회로 프로젝트, 정부 보조금 300억 엔, 1980년 3월 워싱턴 DC, 휴렛 패커드 매니저가 폭탄 발언, 일본산 메모리 칩 결합률이 미국산의 6분의 1, 미국 반도체 명성이 그날 무너집니다. 1985년 일본 NEC가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추월,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일본 기업이 됩니다. 같은 해 인텔은 메모리에서 철수, 공장 8개 폐쇄, 7,200명 해고. 게임이론에서 이걸 동맹의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얼라이드 모럴 해저드. 패권국이 동맹을 키우면 동맹이 너무 강해져 패권 자체를 위협한다는 명제. 미국이 키운 동맹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진영 안에서 1위가 바뀐 겁니다. 미국의 답은 빠르고 정밀했습니다. 14개월. 세계의 망치. 첫 번째. 1985년 6월. 미국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일본이 불공정하다 공식 제소. 두 번째.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5개국 재무장관 합의. 3년 안에 일본 엔화 가치 2배로. 일본 수출 가격이 그날부로 무너집니다. 세 번째. 1986년 9월 미일 반도체 협정. 협정 본문이 아니라 비공개 부속 문서 한 장에 결정적 조항. 5년 안에 일본 시장 20%를 외국 반도체에 넘긴다. 그리고 1987년 4월 17일 레이건이 일본 제품의 100% 보복 관세. 동맹국에 처음 들이댄 산업보복. 게임이론에서 이걸 동맹규율이라고 부릅니다. 코얼리션 디시플레인. 패권국이 동맹을 키우는 것도 누르는 것도 같은 손이라는 명제.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미일 협정 체결일. 1986년 7월 31일. 정확히 23일 후. 1986년 8월 22일 오전. 청와대 집무실. 전두환 대통령이 한 문서에 사인합니다.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 공동개발 안. 4메가 디램 국가 프로젝트. 정부 예산 879억 원. 삼성, 금성, 현대, 서울대, 그리고 국가연구소가 함께 만들기로 한 사업. 미국이 일본을 묶은 게 7월 31일, 한국 정부가 지금이 우리 시간이다 라고 판단한 게 8월 22일. 23일. 게임이론에서 이걸 진공 채우기라고 부릅니다. 베큰 필링. 패권국이 한 진영을 묶으면 옆 진영이 그 빈 공간을 즉시 채운다는 명제. 한국산업기술정보원의 공식 기록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메가 디램 공동연구 개발 사업은 미일의 강력한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시작되었다. 자구책. 한국이 직접 한 말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만든 무대에 수동적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을 누른 순간 한국 정부가 알아챘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메모리 회사 마이크론이 자금난. 1983년 마이크론은 자기 회사의 64K 디램 설계를 현금으로 삼성에 매각합니다. 이유는 하나. 일본을 견제할 저비용 두 번째 공급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같은 해 스탠퍼드 박사 진대재가 IBM에서 삼성으로 옮깁니다. 진대재 본인의 2025년 인터뷰 그대로 IBM은 일본 업체가 아닌 제3의 디램 파트너가 필요했다. 내가 삼성에 가서 일본 잡고 IBM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하니 흔쾌히 보내주더라. 게임 이론에서 이걸 암묵적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테시드 얼라이언스, 공식 정부 합의는 없지만 기업 행동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패턴. 미국 기업이 한국을 일본 견제카드로 환영했고 한국이 그것을 알고 활용했습니다. 양방향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키운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카드를 활용한 겁니다. 같은 시기 한국 옆대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87년 2월 21일 모리스 창이 TSMC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아가아게를 설립합니다. 자본 구성 대만 정부 48%, 네덜란드 필립스 27.5%, 대만 재벌 24.5%, 미국 정부 돈은 단 1달러도 없습니다. 모리스 창 본인이 2023년 수상연설에서 직접 말합니다. KT리가 없었으면 TSMC는 존재하지 않았다. KT리는 대만 경제장관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과 대만이 동시에 반도체 강국이 됐는데 미국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이걸 자기방어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셀프 인슈어런스 게임. 약소국이 패권국 진영 안에서 자기를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으로 만들어 안전을 사는 명제. 한국은 메모리로, 대만은 파운드리로 같은 자기방어 도구를 다른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짜로 메모리 강국이 된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봐야 할 부분. 1988년 1월 29일 레이건 대통령이 의회에 통과합니다.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4개 나라의 관세 우대 혜택을 통째로 빼앗겠다고. 1989년 1월 발효. 1989년 5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이 협상해야 할 무역 이슈를 발표. 지적재산권 특허상표. 반도체는 단 한 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대신 1990년 3월 한국이 매년 6만 6천 톤의 미국 쇠고기를 받기로 합의. 게임 이론에서 이걸 측면 지불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드 페이먼트. 한 산업을 보호하려면 다른 산업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명제. 한국 반도체가 미국 표적에서 빠진 대가는 한국 농민과 문화산업이 흡수했습니다. 반도체 외교라는 말은 농민들에게는 잔인한 말이기도 합니다. 1992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습니다.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 일본 75%가 무너지고 한국이 그 자리에 올라섭니다. 바로 그 해 1992년 4월 22일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한국 디램을 덤핑으로 미국 정부에 제소합니다. 9년 전 자기 설계를 삼성에 팔았던 바로 그 마이크론입니다. 1993년 5월 한국 회사들의 관세 현대 11.16%, LG 4.97%, 삼성은 0.82%로 사실상 면제. 삼성은 미리 미국 로펌아킨 건프와 손잡고 대응했습니다. 2003년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를 살리려 하자 미국이 44.29% 관세. 2005년 4월 미국 법무부가 삼성의 가격 담합으로 1억 8,500만 달러 벌금. 게임 이론에서 이걸 tit-for-tat의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협력의 임계점을 넘으면 같은 협력자가 응징자로 돌아선다는 명제. 같은 미국, 같은 무기, 다른 표적. 한국이 일본의 자리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들이대 망치는 5개입니다. 첫째, 2026년 1월 15일 국가안보명분의 25% 반도체 관세 발효. 둘째, 2025년 8월 22일 미국 정부가 인텔의 9.95% 지분을 89억 달러에 직접 매입.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의 말, 우리가 너희한테 돈을 줄 거면 미국 납세자가 그 거래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한국 기업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한국 측은 부인했습니다. 셋째, 한국 반도체 회사가 중국 공장에서 신기술을 쓸 수 있게 해주던 자격이 2025년 12월 31일부 박탈. 삼성 시안 메모리 공장,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 삼성 글로벌 낸드 생산 능력의 42%, SK 하이닉스 글로벌 디램의 40%가 영향권. 넷째, 2025년 9월 4일 새벽 미국 이민단속이 조지아주 현대배터리 공장을 덮침. 475명 구금. 한국인 317명. 미국 역사상 최대 단일 사이트 이민단속. 다섯째, 2025년 11월 14일 한미 양해각서 서명.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외환 수익원금 회수 후 미국 90%, 한국 10% 배분 조항. 1986년 일본이 받은 것은 협정 하나. 2025년 한국이 받는 것은 5개 동시. 게임 이론에서 이걸 강요된 자발성이라고 부릅니다. 코어스드 볼런터리즘. 패권국이 동맹의 자발적 협력으로 위장한 강제행위. 모리스 창 본인이 2022년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권유에 따라 미국 공장을 지었다고 말한 그 결입니다. 1986년 한국은 일본 견제의 부수 효과로 떴습니다. 2025년에는 한국 자체가 표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친미 진영 동맹국이라도 미국이 대만에는 다르게 합니다. 1997년 미국이 대만 메모리 칩을 덤핑으로 제소. 그런데 2002년 미국 법원이 철회합니다. 한국은 1993년, 2003년, 2005년, 2025년까지 반복해서 표적이 됐는데 대만은 한 번 제소되고 끝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메모리는 대체 가능. 대만 파운드리는 대체 불가. 미국 엔비디아, 애플, 퀄컴이 TSMC 없이는 칩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걸 실리콘 방패, 실리콘 쉴드 라고 부릅니다. 한국 메모리는 미국 마이크론으로도 일본 키옥시아로도 대체 가능. 그래서 미국이 한국 메모리에는 망치를 들 수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이걸 대체 불가성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인디스펜서빌리티 게임. 식탁에 앉아있는 자 중 지렛대가 있는 자만 안전하다는 명제. 한국의 진짜 외교 자산은 친미 충성도가 아닙니다. 대체 불가성. 1948년 한 장의 외교문서가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한 장의 양해각서가 한국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그건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답은 친미를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메모리는 그게 안 됩니다. 다음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1986년 8월 22일, 미국이 일본을 묶은 23일 후에 즉시 움직였던 그 정신. 그게 지금 2026년에도 필요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답은 항상 같습니다. 대체